너무 좋아서 저는 10년 넘게 만성 피부염을 겪었었고 진짜 예상하지 못한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트러블이 많이 줄었어요. 다음날 진짜 눈에 띄게 유분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유분 때문에 올라왔던 트러블도 안 나고 각질도 덜하고 피지도 완전 줄어들었어요.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된다 하면은 한 번쯤은 안녕 여러분, 주루예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올렸던 시술 없이 피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그때 그 영상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고 아직까지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간증 후기랑 인스타 DM도 꾸준하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최근 루틴도 알려주세요, 지금도 이렇게 하시나요? 2탄도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청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후 2년 동안 더 추가된 저의 살짝 딥한 루틴들이랑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공통으로 궁금해해주셨던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Q&A까지 꽉 채워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특히 피부 고민이 오랫동안 쌓여있던 분들, 약간 일시적으로 트러블이 났다기보다는 원래 아예 피부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고민이다 하셨던 분들이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 에이 원래 이 사람 피부 좋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예전 제 피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10년 넘게 만성 피부염을 겪었었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예민하고 수분 부족하고 피지가 많고 각질도 많은, 그냥 안 좋다는 거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피부 타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겪으면서 쌓인 이 루틴들이 여러분들께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을 해요. 일단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짧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거, 한 가지 기초를 오래 사용해야 되는 이유, 마스크팩만 하면은 피부가 뒤집어지는 이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저희가 헤어 에센스를 바르고 무심코 하는 실수, 그리고 이상하게 메이크업을 했을 때 피부 트러블이 더 안 났던 이유, 기초 제품이 어디에 뭉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직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이유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은 1편을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영상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진짜 찐으로 효과를 본 루틴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피부 관리법은 바로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인데요. 벌써부터 아 미친, 운동 너무 싫어 이러면서 영상을 끄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일단 진정하시고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저도 운동을 진짜 귀찮아하고 정말 안 좋아해요. 그치만 이거는 진심으로 피부염 있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 제가 또 산 증인이라서 들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체는 제2의 심장이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저는 이 말들을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저는 그냥 이게 단순히 건강 관련된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피부랑 정말 엄청 직결돼 있는 문제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트러블과 모든 피부염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열이 위로 몰릴수록 염증이 생긴다는 건데요. 여기서 열이랑 하체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하체 근육이 이렇게 줄어들면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아서 이 열이 전부 상체 위, 즉 머리랑 열에 몰리게 되는데요. 열이 머리랑 얼굴에 몰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부가 뜨거워져서 수분이 그대로 다 증발을 하고 피부 자체에서 그 건조함을 채우기 위해서 유분으로 그거를 메꾸고 그 덕에 피지는 계속 폭발을 하고 모공도 커지고 주름, 트러블, 홍조 등등 아주 한 세트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반대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냐면요, 저희 피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도달하는 데가 손끝이랑 발끝이거든요. 그 손끝과 발끝이 따뜻하고 얼굴에는 열이 정말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 대부분 손끝, 발끝이 차갑죠. 그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소린데요. 제가 일단 이 하체 근육에 대해서 경험담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전에 제가 물류 알바를 한 2년 조금 넘게 했었거든요. 진짜 그때는 맨날 걷고 맨날 뛰고 막 이렇게 계속 움직이니까 하체 근육이 빠질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피부도 약간 완치됐다 싶을 정도로 괜찮았고요. 그리고 조금 부끄럽지만 평소에 피부가 예쁘다는 말을 종종 듣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물류 알바를 그만두고 몇 달 동안 진짜 맨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제가 100% 느껴질 정도로 하체 근육이 너무 많이 빠졌고 그때부터 완치에 가까웠던 제 피부염이 다시 재발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가렵고 좁쌀이 얼굴 전체를 뒤덮었고 제가
막 이렇게 긁지도 않았는데 딱지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진짜 심하면 피까지 아주 그냥 지옥 그 자체였어요. 내가 몇 년 동안 피나는 노력 끝에 어떻게 고쳐놓은 피부인데 진짜 약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 근데 그때는 다른 게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혼자 이것저것 실험도 다 해보고 진짜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뭔가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결국에 찾아낸 원인은 하체 근육이 다 빠지면서 열이 얼굴에 몰린 거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피부염이 진짜 절정일 시절에도 하루 종일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했을 때였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하루 종일 앉아있던 회사를 다니던 그 시절에도 피부염이 심했었어요. 이게 딱 떠오르면서 진짜 몸의 순환이 좋은 피부의 핵심이구나, 딱 이거를 느끼고 머리가 약간 탁 띵했어요. 특히 학생분들이랑 직장인분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체 근육을 쓸 일이 전혀 없잖아요. 손발은 항상 시린데 얼굴은 계속 뇌를 써가지고 머리가 후끈한 상태? 진짜 거의 항상 그러시죠. 피부는 계속 예민해지고 수분은 날아가고 유분은 더 많아지고 피지는 또 난리가 나고 모공은 막히고 아주 트러블까지 그냥 무한 반복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트러블이 자꾸 난다? 그러면 하체 근육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체 근육을 키우려면 당연히 운동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은 운동을 싫어하시죠? 물론 저도 싫어한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격한 운동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하루에 10분이라도 평소보다 조금 더 걷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을 하고 중간중간 막 이렇게 스트레칭도 자주자주 해주고 딱 이 정도만 해줘도 지금보다 혈액순환이 조금 원활하게 되면서 피부가 서서히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거를 깨달은 후로부터 진짜 의식적으로 평소보다 더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스트레칭도 진짜 자주자주 해주려고 하고 있고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0계단씩 무조건 올라주고 있어요. 제가 운동을 아무리 싫어해도 피부가 안 좋은 게 더 죽도록 싫으니까 어떻게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딱 2달 정도 했을 때 하체랑 발이 좀 자극이 되면서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땀도 나니까 노폐물도 배출이 되고 그래서 그 덕에 열이 확실히 좀 줄었고 전체적으로 트러블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올 말 2달이요? 저는 하루빨리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피부가 안 좋아진 게 정말 하루아침에 안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쌓인 생활 습관과 패턴과 각종 자극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너무 커서 피부가 좋아지려면 시간을 조금 두고서 몸속부터 가꿔야 해요. 몸 안의 열의 흐름, 피부 속 순환부터 다시 고쳐나가야 합니다. 기초 제품을 변경해보고 식습관도 개선을 해보고 물도 많이 섭취를 해보고 등등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된다 하면은 한 번쯤은 하체 근육 혈액순환 이거를 체크를 해보세요. 저희 피부는요 겉보다 속이 더 예민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조금 신박하고 특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나이트 케어 할 때 진정 파우더로 유분 잡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여러분 혹시 이 제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절대 광고 아니고요. 이 제품은 트러블 위에 소량 코코 이렇게 사용을 해주거나 기초 케어에다가 섞어서 발라주면 피부 진정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센텔라 파우더인데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제품을 효과를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예전에 브랜드 측에서 이걸 노출 의무 있는 협찬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돈을 받지 않고 이 제품을 선물을 해줄 테니까 홍보를 해달라, 광고를 해달라 그런 건데 그때 보내주신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정말 단 한 개도 없어가지고 거절을 했던 제품이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효과가 없으면 절대 보여드리지 않거든요. 그게 제 신념이기도 하고 저는 저한테 안 맞는 스킨케어 제품이 있으면은 그거를 모아두는 이 상자가 있는데 거기다가 다 짱 박아둬요. 근데 이 제품도 거기에 있던 아이고요. 근데 오늘 이거를 왜 들고 왔냐 하면 제가 이거를 정말 아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신박하게 효과가 너무 좋아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일단 자고 일어나면은 피부에 유분이랑 피지가 아주 가득가득해지는 피부예요. 자는 동안에 생긴 그 유분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 피부고요. 늦잠을 자는 경우에 유분의 양이 더 많아져서 피부가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는 평소에도 유분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편이라서 메이크업 할 때 파우더는 무조건 필수인데요. 근데 저희 잘 때는 진짜 방법이 없잖아요. 메이크업 할 때 쓰는 파우더를 바르고 자기에는 모공이 다 막혀가지고 트러블이 더 날 것 같고 피부 자체에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잘 때도 파우더를 올려놓고 자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잠시만, 그때 이 센텔라 파우더를 진정용으로 말고 유분을 조금 잠재워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보면은 효과가 있을까? 이 제품 자체가 진정용 파우더고 기초 단계에 쓰라고 되어 있어서 밤에 그냥 바르고 자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며칠 동안 실험을 해봤었는데요. 밤에 스킨케어를 다 하고 나서 이게 다 흡수된 후에 유독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이런 이마나 코 부분에 정말 얇게 소량 도포를 해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다음날 진짜 눈에 띄게 유분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유분 때문에 올라왔던 트러블도 안 나고 각질도 덜하고 피지도 완전 줄어들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정작 트러블에 올려놨을 때는 정말 효과 한 개도 없고 트러블도 그대로고 그랬는데 이렇게 완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니까 진짜 효과가 너무 직방이어서 그 이후로는 절대 없으면 안 될 약간 불안한 그런 필수템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매일 바르는 건 아니고요. 유분이 조금 잠잠해졌다 싶을 때는 이거를 바르는 거를 멈추고 다시 유분이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올 것 같다 싶을 때 그때 다시 도포하는 식으로 좀 필요한 날 위주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저처럼 아침마다 유분이 폭발하고 그 유분에 의해서 트러블이 자주 발생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간단하지만 효과가 너무 확실한 꿀팁이어가지고 한 번쯤은 꼭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얼굴 전체에 도포하는 거는 절대 비추천하고요. 딱 유분이 많이 나오는 부위에 절대 두껍지 않게 아주 얇게 가볍게 올려준다는 식으로 도포를 해주세요. 사실 도구를 사용하면 더 좋기는 한데 저는 조금 귀찮아가지고 그냥 손바닥에다가 소량 이렇게 덜고 검지에 이렇게 살짝 묻혀서 유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꼭 이 센텔라 파우더가 아니더라도 요즘 진정용으로 쓰는 파우더들이 이렇게 조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제품 중에 구매를 했다가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짱 박아둔 완전 굴러다니는 게 있다면은 한번 이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세요. 진짜 예상하지 못한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저희가 또 항상 기본을 제일 무시하고 제일 놓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요. 기초 케어 할 때의 손 터치법과 손 온도 조절입니다. 피부 예민하신 분들 중에 화장솜이랑 토너 패드는 절대 사용을 안 하시면서 의외로 손으로 자극을 엄청 많이 주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기초를 할 때 이거를 막 바른다고 손으로 미친 듯이 이렇게 롤링을 해주고 막 흡수시키겠다고 막 이렇게 막 두드리고 이런 게 다 마찰 때문에 자극이 엄청 가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마찰이 있으면 열이 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까지 오르면은 진정은커녕 트러블 폭발을 합니다. 저는 기초를 바를 때 손에다가 힘을 최대한 이렇게 빼고 결 방향으로 아주 살짝 이렇게 쓸어주듯이 그리고 보듬어 주듯이 그리고 가볍게 꾹꾹 눌러주는 느낌으로 발라줘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오래 바르지 않아요. 기초를 이렇게 흡수하겠다고 오래 바르게 되면 아무래도 터치가 조금 많아지게 되면서 그게 바로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양으로 최대한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흡수를 시켜주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손 온도예요. 저희가 손이 뜨거우면 그 열이 피부에 고스란히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열감이 생기고 염증에 트러블까지 바로 이렇게 콤보로 이어집니다. 진짜 최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초 바르기 전에 손을 너무 차갑지 않게 딱 시원하다 싶을 정도의 물로 이렇게 간단하게 헹궈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피부를 위해서 이거를 더더욱 해주는데요. 손이 시원하면 바르면서 피부 열감도 살짝 내려주고 진정도 훨씬 잘 되고 흡수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시원한 물이라는 거예요. 열감을 많이 내리겠다고 완전 얼음물 같은 물에다가 해버리면 그게 또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도 있어서 무조건 시원한 정도로만. 일단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놀랄만한 행동을 하면 피부는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차갑게 말고 시원한 정도로만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방법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피부에 열감이 많은 트러블성 피부나 장벽이 완전 다 무너진 민감성 피부한테는 진짜 핵심이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바로 스트레스 관리랑 노폐물 배출인데요. 여기서 이거 너무 뻔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진짜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제 피부에 실제로 정말 직방으로 너무 크게 반응하는 부분이기도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장에 독소가 쌓인다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성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얘네들이 이름이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긴 말이었는데 이제는 피부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도 위가 정말 안 좋은 편이어서 작은 스트레스만으로도 위가 바로 꼬여버리고 위경련이 오고 그래서 길에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고 응급실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몇 년 동안은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는 게 조금 생겨가지고 위가 안 아프게 잘 지냈었거든요. 그러다가 1년 전쯤부터 제가 진짜 제 인생의 최악의 시기를 겪으면서 각종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위장이 진짜 폭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위만 안 좋았는데 장까지 같이 안 좋아지면서 정말 작은 스트레스만 받아도 위장이 너무 꼬여버리고 경련이 일어나고 토하고 아래로 배출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위장이 이렇게 안 좋은 날 다음 날에는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얼굴에 트러블이 잔뜩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이게 조금 막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 전체를 완전 좁쌀로 다 뒤덮을 정도로 그렇게 심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피부랑 위장이랑 정말 직결이 되어 있구나.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너무나도 차가운 현대사회에서 솔직히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스트레스를 제 맘대로 막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잘 풀어보자 라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위장에 독소 쌓이는 게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그 덕에 피부 반응이 덜 일어나더라고요. 원래 제가 조금 부정적인 성격의 사람인데요. 요즘은 그냥 사소한 일이라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인스타 이렇게 보다가 진짜 배꼽 빠지게 웃었던 영상들이나 글 같은 거 있으면은 저장을 해두고 그걸 모아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마다 그걸 보면서 진짜 깔깔깔깔깔깔 이렇게 웃어주고 있고 제가 평소에 산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책을 하면서 노래도 들으면서 약간 리프레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취미 생활을 또 따로 해주고 있고 그리고 자기 전에 조금 이렇게 큰 찜질 팩 같은 거를 배에다가 최소 30분 이상 올려두면서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취하는 거 이것도 진짜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푹 그냥 쉬는 거 진짜 일 생각 안 하고 아무런 잡념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정말 오로지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거라도 꾸준히 이렇게 계속 해주면 위장이 약간 릴렉스 되면서 좀 편해지고 다음날 피부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정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거에 따라서 피부가 완전 바뀌기 때문에 저도 일부러라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미 어쩔 수 없이 쌓여버린 노폐물 즉 독소를 어떻게
어떻게든 배출을 해줘야 해요. 약간 대표적인 예시로 생리가 있는데요. 저희 생리 전에 호르몬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막 이렇게 확 올라왔다가 생리가 끝나갈 즈음부터 피부가 조금씩 가라앉고 확 좋아지는 느낌 다들 아시죠? 그게 몸에 평소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이랑 안 좋은 피랑 같이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순환도 잘 되고 피부가 개운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장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에는 위장을 위해서 유산균을 정말 꾸준히 챙겨 먹고 있고요. 독소가 최대한 쌓이지 않게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주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쌓여버렸다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꼭 배출을 해주려고 해요. 물을 많이 섭취를 해서 소변으로 배출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계단을 오른다고 했잖아요. 계단을 오르다 보면 땀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걸 통해서 배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좀 부끄럽지만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약간 땀을 빼주고 그래요. 약간 나대는 식으로.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은 노폐물 배출이 너무 잘 돼가지고 트러블이 확실히 확 줄더라고요. 직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을 다 이렇게 챙겨주고 다 이렇게 노력을 해주면 정말 그걸 하루하루 피부가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겉에서 이렇게 바르는 기초 케어는 둘째 치고 먼저 몸 안을 관리를 해주면 피부가 진짜로 좋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최근 2년 동안 더 추가된 저희 루틴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습관들까지 플러스로 이렇게 같이 해주게 되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나타나니까 저희 꼭 노력을 해봅시다. 이제 추가적으로 댓글에서 공통적으로 궁금해 해주셨던 부분들을 간단한 Q&A만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아이패드에다가 따로 작성을 해놔서 이거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루성은 만성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사소한 습관들 외에 피부에는 순한 기초 제품으로만 좋아지신 건가요? 네, 저는 완전 만성이었고 지금도 완치는 아니고 유지 중이에요. 한번 만성으로 생긴 지루성 피부염에는 완치가 없고 완화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유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습관들이랑 오늘 말씀드린 것들 외에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한 거는 정말 기초 제품밖에 없고요. 병원이나 한의원 이런 거 일체 없었습니다. 시술 없었고요. 약 복용 없었어요. 피부는 확실히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좋아지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피부 안 좋을 때 메이크업 계속 하셨나요? 네. 저는 메이크업을 안 하고는 못 사는 365일 메이크업쟁이입니다. 저는 피부가 안 좋아도 메이크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포기를 못하는 부분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 그 외의 것들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한 케이스입니다. 각질이 많이 쌓이는데 각질 제거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저는 피부염이 정말 심할 때는 각질 제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민감한 피부일수록 각질 제거는 진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저도 요즘은 아예 안 하자니 각질이 너무 쌓여서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다 할 경우에는 어쩌다가 한 번쯤 알갱이가 없는 스크럽제나 아니면 효소 파우더 같은 걸로 진짜 소량만 사용을 해서 각질을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각질을 녹여주는 제품을 정말 찔끔찔끔 사용을 해서 그렇게 각질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하고 나서 클렌징 방법이 너무 궁금해요. 저는 클렌징 제품은 약산성 제품보다는 딥 클렌징이 잘 되는 제품 중에 저한테 자극감이 없는 제품을 사용을 해줬어요. 성분이 아무리 순하다고 해도 저한테 맞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저랑 안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순한 제품이나 약산성 제품을 찾아서 사용을 하진 않았고요. 이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데요. 저는 클렌징 제품을 얼마나 순한 제품을 사용을 했냐 보다는 메이크업을 얼마나 잘 지웠냐 그게 피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클렌징 할 때는 클렌징을 확실하게 해주고 피부 자체는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기초 케어로 이렇게 피부를 보듬어주고 했습니다. 다음은 혹시 음식도 조절을 하셨나요? 아니요. 초반에는 제가 음식 조절을 조금은 하기는 했는데 저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 같고 그거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음식 조절을 정말 단 한 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음식을 조절하는 게 몸에 독소 쌓이는 것도 다르고 피지 분비에도 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음식을 조절을 해가지고 피부염이 완화가 되는 거라면 정말 평생 음식을 조절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삶의 낙이 너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든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되 음식 외의 부분들을 정말 피하는 노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혹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도움이 되셨나요?
아니요. 저는 불면증이 조금 심한 편이어서 제가 생활 패턴을 이렇게 수면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관련돼서는 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확실히 늦게 잘수록 피지 분비가 조금 많이 돼가지고 트러블을 조금 더 유발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수면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아침에 물세안만 하셨나요? 네, 저는 무조건 아침에 물세안만 해줬고요. 진짜 간혹 아침에 유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물이 안 적셔지는 정도가 있는데 클렌징 폼 진짜 손톱 끝 정말 조금 비율로 따지자면은 1 그리고 물이 한 10 이 정도 비율로 거의 희석을 해가지고 유분 있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닦아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 새로운 피부 관리 방법이랑 여러분들이 궁금해 해주셨던 부분 Q&A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약간 분량 조절을 조금 실패를 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알려드릴 사소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제쳐두고 크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랑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미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방법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꼭 다들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피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예쁜 피부 만들어요. 그리고 혹시 평소에 여러분들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피부 관리 루틴이 따로 있으시다면 그거를 댓글에 정말 마구 작성해주세요. 왜냐면요, 저도 알아가고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